여군은 전쟁터에 필요 없어. 그는 말했다. 점심시간의 식당은 늘 그렇듯 소음으로 가득했다. 말끝에 흐르는 비웃음은 소금처럼 공기 중에 풀려 모든 사람의 혀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스테인리스 식판을 서로 부딪히는 소리, 국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 얼른 먹고 나가려는 발걸음이 구나 밑창으로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 김이 뿜어져 나오는 국통 위로 묵직한 비린내와 된장의 향이 섞여 천천히 천장을 향해 올라갔다. 줄을 선 장병들의 목덜미에서 땀 냄새가 배어나왔고 창문 틀엔 겨울의 습기가 얇게 맺혀 흐릿한 빛으로 낮을 뿌옇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말없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다. 국자질을 하던 병사가 잠깐 나를 묘한 눈으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건더기를 고르게 나눠 담아줬다. 그는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냥 규정대로 나름 공정하게. 이 부대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늘 물에 희석된 소독약 냄새처럼 옅은 감각으로만 떠돌았고 붙잡으려 하면 이미 사라져 있었다. 빈자리를 찾던 눈길이 멈춘 건 창가 쪽 세 번째 테이블이었다. 햇빛이 시민들의 점심시간처럼 평온하게 떨어질 리 없는 곳, 그곳에도 늘 예상 가능한 그림이 있었다.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 중앙에 앉았다.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자리 선택. 그 앞에는 김이 서리는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반드시 말을 던졌다. 누군가를 겨냥하는 듯한 그러나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는 말. 그 애매함에 가면 뒤에 있는 의도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나는 창틀 쪽 의자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둔탁한 소리. 그 순간 그의 웃음소리가 내 등 뒤에서 느리게 굴러왔다. 몇몇은 눈을 피했다. 몇몇은 웃음을 참느라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는 무심한 표정을 했지만 그 무심함이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큰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 몇 개가 숟가락에 붙어 있다가 국물에 떨어졌다. 소리 없는 작은 파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물컹했다. 단단한 반대가 아니라 무게 없는 조롱이라 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보여주기용이지 행사 때 앞줄에 세우고 사진 찍을 때나 필요하지. 그는 말했다. 오른손 검지가 음식 대신 공기를 가리켰다. 공기는 어느 쪽도 아닌 곳을 찌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숟가락이 식판에 탁 부딪혔다. 아주 작지만 또렷한 금속성.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목 뒤쪽으로 스치는 부대 바깥에서 불어들어온 바람이 짠내와 볶음김치의 매운 향과 섞여 코끝을 찔렀다. 김치의 붉은 빛이 식판의 회색을 더 회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착시가 잠깐 일었다. 아무 일 아니듯 삼켰다. 밥, 된장국, 김치 한 점, 멸치볶음. 씹을 때마다 어금니 사이에서 바삭거림과 부드러움이 번갈아서 부딪혔다. 내 혀 아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 혀가 그 바삭거림을 흡수했다. 옆자리의 하사 하나가 나를 힐끗 보더니 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집에 어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말마다 PX에서 사온 과자를 작은 손에 쥐어주는 그만의 평온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작은 평온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는다. 그걸 나무랄 수 없다. 이곳에서 입을 여는 것은 종종 계급보다 위험했다. 중령의 웃음은 식사를 다하는 순간까지 변주를 거듭했다. 필요한 건 근육과 배짱이지 화장품이지 뭐. 그는 농담처럼 말했고 혀는 너무 유연하게 단어를 굴렸다. 그 말이 유연할수록 딱딱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였다. 나는 밥그릇 바닥에 남은 밥알 하나를 마지막으로 긁어 모아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밥알의 거친 감촉이 오늘 하루를 매듭짓는 작은 결심처럼 느껴졌다. 식당 문을 나올 때 문틀에 묻어있는 오래된 긁힘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급히 들이밀었던 철제 의자, 끌려나가던 식판, 한때 여름 습기로 불어나 틈이 벌어졌던 합판. 사람의 표정과 다르지 않았다. 수많은 마찰의 흔적이 겹쳐지고 겹쳐져 결국엔 무늬처럼 굳어진다. 모욕도 그런 식으로 누적되었다. 견고한 무늬, 때로는 지문처럼 지워지지 않는. 오후의 회의는 정시에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 건조했다.
벽에 걸린 작전 지도가 포스터처럼 바르르 떨렸다. 히터 바람이 어딘가 새는지 종이 모서리가 거슬리게 들썩거렸다. 나는 자료를 프로젝트에 띄워놓고 리모컨을 손에 쥐었다. 손바닥의 땀이 플라스틱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리모컨의 각진 모서리가 마치 작은 강목처럼 송금 사이로 박혀 들어왔다.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기침을 했다. 그냥 기침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말머리를 잘라내는 표시. 나는 한 박자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후방 견제, 기동성, 예비대 투입 타이밍. 단어들은 훈련소에서 익힌 제식 구령처럼 멀끔하게 줄지어 나왔다. 내 목소리는 평정했고 문장은 정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제된 문장은 돌덩이보다 더 무겁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도 나도 알고 있었다. 잠깐. 그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다. 목이 탄 듯 물병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소리에 따라 미세하게 이동했다. 그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흠집이 없었다. 사람을 세우고 앉히는데 익숙한 웃음. 내가 말하던 슬라이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붉은 선이 지도 위를 휘감았다. 그 붉은 선이 내 귀에서 울리는 노이즈처럼 일렁였다. 현장은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 그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말끝을 씹어 삼키는 버릇이 있었다. 그 씹힘이 문장을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서늘함을 남겼다. 회의실의 공기는 갑자기 두꺼워졌다. 누군가 종이를 넘기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편이 되지 않기 위한 아주 소심한 저항 같았다. 나는 미군과의 합동훈련 데이터를 언급했다. 특정 지형에서의 우회 기동 성공률, 통신 지연 시의 보정각, 장비의 고장률 곡선. 숫자는 정직했다. 숫자는 언제나 명확했다. 그러나 숫자는 보복하지 못했다. 숫자는 치욕을 기록할 뿐이었다. 그는 손바닥을 뒤집으며 미소를 더 넓혔다. 숫자 좋아하지. 하지만 전쟁은 숫자만으로 안 돌아가. 내가 알겠니? 그의 질문은 대답을 허락하지 않는 문장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탁자 표면에 미세한 흠집들이 반짝였다. 수많은 손이 지나간 자리. 수많은 대답이 그 위에서 다시 삼켜졌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바삐 자리를 떴다. 회의가 끝난 뒤에 회의실은 하루 종일 사람에게 눌려있던 의자가 한꺼번에 신음하는 공간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고 케이블을 감았다. 케이블 피복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시간을 오래 들여 끌어다니면 어디든 조금씩 닳는 법이다. 사람도 그럴 것이다. 나는 케이블 끝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 단순한 반복 동작이 내 호흡을 정돈해 주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의 하얀 줄이 신발 밑창의 진흙을 조금씩 긁어냈다. 창문 밖으로는 야전차가 느리게 지나가고 바퀴에서 얼어붙은 흙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기분을 가라앉혔다. 씻겨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오래 붙어있던 것들도 언젠가 떨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살짝 생겼다. 아주 잠깐이지만 밤이 되자 생활관은 조용해졌다. 머리맡 선반에 놓아둔 손전등이 희미하게 균열이 간 플라스틱 바디를 드러냈다. 책상 위에 펼친 책의 종이는 군용 조명 아래서 누렇게 보였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스치자 건조한 소리가 났다. 귀에 익숙한 소리, 페이지가 넘어갈 때 들리는 약한 비명처럼, 그러나 누구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한쪽엔 전쟁사, 다른 한쪽엔 전략론, 그리고 개인 기록이 담긴 얇은 수첩. 나는 수첩을 열고 낮에 말을 적었다. 여구는 전쟁터에 필요 없어. 글씨가 종이에 박힐 때마다 펜촉이 스쳤다. 잉크가 종이의 섬유를 타고 퍼졌다. 퍼져나간 잉크의 가장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분노가 장식처럼 번져 보였다. 장식, 그는 낮에 그 말을 썼다. 나는 그 장식 위에 또박또박 숫자를 얹었다. 소대별 체력 평균, 과거 훈련 성적, 합동훈련에서의 내 역할. 장식 위에 사실을, 감정 위에 기록을. 거울을 보았다. 거울은 검소했다. 군용 거울은 언제나 그렇다. 내 얼굴이 평평하게 눌려 있었다. 복도 휴지통에 버려진 커피 캔이 구르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타인의 생활이 내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음향. 내 눈동자는 낮보다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선명한 한 점이 반짝였다. 낮에 나에겐 없던 것. 더 깊이 가라앉은 침착, 그렇지만 표면을 살짝 파고들면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열. 모욕을 삼켜 만든 에너지였다. 입안에서 다 식은 커피의 탄맛이 마지막으로 혀를 두드렸다.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며칠 뒤 부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 사단장이 온다더라. 누굴까? 어디서 왔대?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흡연구역에서 체력 단련장. 탈의실에서 같은 말을 서로 다른 목소리로 반복했다. 추측은 대개 익숙한 얼굴들로 채워졌다. 누군가는 자기 아는 선배의 이름을 꺼냈고 누군가는 지위가 강한 스타일이면 좋겠다며 허공에 손동작을 섞어 보였다. 중령은 어깨에 힘을 빼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만의 평정 속에서 농담을 뿌렸다. 위에서 뭘 바꾸겠다고 해도 현장은 다 똑같아. 이게 군대지. 오늘도 그는 확신을 단어처럼 꺼내들었다. 확신은 그에게서 향수 냄새처럼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는 복도 창가에 잠깐 서서 바깥을 보았다. 가건물 사이로 햇빛이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칼날은 아무도 베지 못했고 그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바람이 불면 칼날도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비늘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오래 보았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딱 하고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어쩐지 균형을 찾는 듯 했다. 소문은 대개 사실이 되기도 하고 대개 사실이 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문은 뭔가 달랐다. 바람의 방향이 부대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간 뒤 남기는 미세한 변화처럼 말끝에 붙은 공기가 가벼웠다. 누군가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어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곳의 먼지가 한 번쯤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그 정도의 가벼움. 밤에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사격장을 걷고 있었다. 땅은 얼어 있었고 압력을 받으면 얇게 갈라지는 얼음처럼 표면에서 잔금이 났다. 멀리서 사격 소리가 들렸다. 탕, 탕, 탕. 일정한 간격, 일정한 호흡. 내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 총열이 차가웠다. 나는 조준선을 올리고 숨을 반만 들이마셨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필요 없어.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을 뜨자 표적의 중앙에 작은 흰 점 하나가 보였다. 그 흰 점은 빛을 모으는 구슬처럼 맑았다. 나는 숨을 조금 더 들이마시고 다시 조금 내쉬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반동이 손바닥을 타고 어깨로 올라왔다. 통증이 아닌 확신처럼. 표적 중앙의 흰 점이 부서지며 작게 흩어졌다. 그 조각들이 공중에 떠 있다가 천천히 땅으로 떨어졌다. 땅은 갈라지지 않았다. 꿈속이었지만 감각은 실제보다 더 명확했다. 깨고 나서도 내 손바닥에는 반동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손바닥을 펴보니 생채기는 없었다. 대신 어떤 선명한 기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결국 꿈에서조차 내 손을 막지 못한다는 그런 종류의 기분. 다음 날의 하늘은 맑았다. 겨울 특유의 건조한 파란색이 주파수처럼 쨍하게 귀를 때렸다. 조간 점호가 끝나고 돌아서는 길, 방송실에서 금속성의 벨소리가 짧게 울렸다. 부임식 일정이 전 부대에 공지되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복장 규정. 친숙한 형식의 문장들로 정리된 공지 속에서 단 하나 낯선 점은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이름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적과 소문, 실수와 성공, 웃음과 분노를 모두 함께 데려오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름을 듣자마자 입술을 비죽였다. 누군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름이 갖고 오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표정은 언제나 배신당하기 마련이니까. 중령은 공지를 확인하고 나서 어깨를 2번 토닥였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곧바로 농담을 하나 더 꺼냈다. 사단장은 사단장이지. 현장은 우리가 굴려. 현장은 남자들이 굴린다고. 그의 말은 마치 오래 사용해 다른 공구처럼 손에 착 달라붙었다. 달아빠진 도구는 위험하다.
그 칼날은 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심하게 사람의 살을 긁어낸다. 핏방울도 맺히지 않는 상처, 오래가는 상처. 복도 끝 창문이 쿵 하고 닫혔다. 바람. 잠깐 들이치고 잠깐 흔들고 사라졌다. 그러나 창틀 한 귀퉁이에는 새로 난 작은 금이 생겼다. 그 금은 조용히 넓어질 것이다. 바람은 늘 그런 방식으로 건물의 기억을 바꿔놓는다. 나는 업무 일지를 정리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썼고 그 아래에 오늘 들은 말들을 적었다. 말은 기록될 때 무게를 얻는다. 기록되지 않은 말은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오늘의 말은 사라지지 않게 두고 싶었다. 사라지지 않는 말이 되면 언젠가 증거가 된다. 증거는 복수와 다르다. 증거는 방향을 가리키고 복수는 불을 붙인다. 나는 방향을 더 믿었다. 그 방향의 끝에서 누군가는 거수 경례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누가 되었든 그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 손바닥이 모자챙으로 가는 각도, 팔꿈치의 긴장, 뒤꿈치에 실리는 하중. 몸은 사실을 배신하지 않는다. 밤이 내릴수록 부대의 소음은 정리되었다. 멀리서 야간 경계 근무 병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인 주기로 들려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규칙성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언제나 음악이 아니라 박자였다. 안정된 박자는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분노를 체온으로 바꾼다. 내 체온은 오늘 내내 높지 않았다. 그냥 조금 더 따뜻했다. 그 온기로 펜을 쥐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다. 필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문장. 너무 간단한데 너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한 문장. 길게 숨을 내쉬며 펜을 닫았다. 펜촉에 묻은 잉크가 천천히 굳었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아주 얇은 빛이 스며들었다. 빛은 소리 없이 책상 가장자리에 엷은 선을 그었다. 그 선을 따라 나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누군가는 또 말을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또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러나 내 손바닥의 굳은 살은 하루하루 조금씩 두꺼워질 것이다. 굳은 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법이 몸에 새겨지는 방식이었다. 나는 손바닥을 가볍게 주물렀다. 굳은 살의 표면은 마른 흙처럼 거칠었고 그 아래는 사람의 살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오후 복도 게시판에 부임식 준비 공문이 붙었다. 붙이고 나서도 스테이플러 자국 주위의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와 종이를 읽고 다시 발소리를 죽이며 떠났다. 종이에는 지휘계통의 서명이 있었다. 건조한 활자. 그 아래 적힌 세 글자의 이름이 곧 이 부대의 호흡을 바꾸게 될 것이다. 나는 종이 앞에서 서성이지 않았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타인의 표정이 내 표정처럼 굳는다. 대신 나는 내 호흡을 들여다봤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단순한 반복 뒤에 내가 있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무게가 옮겨지는 감각이 분명했다. 여군은 전쟁터에 필요 없어. 낮에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말은 스스로의 길을 모른다. 말은 뱉은 사람의 입술을 벗어나면 듣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전혀 다른 생명을 갖는다. 내 몸속으로 들어온 그 말은 그가 의도한 방향이 아닌 쪽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뿌리를 깊게, 아주 깊게 내렸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곧 바람이 분다.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 바람이 끝나면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고 누군가는 서 있을 것이다. 나는 서 있을 것이다. 내 양발의 무게를 느끼며 그렇게 생각했다. 내일이면 알게 된다. 이 질서가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 그 뒤집힘이 얼마나 조용하게 시작되는지. 밤은 다시 깊어졌다.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천장의 페인트가 숨은 금을 드러냈다. 시선을 돌리자 금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균열.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밤에는 보인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밤에는 들린다. 내 귀에는 내가 내쉬는 숨소리와 먼 데서 울리는 경계 교대의 구령이 겹쳐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아주 짧게, 아주 깊게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는 잠. 몸이 자신을 수리하는 시간.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은 놀랄 만큼 멀리 간다. 멀리 가는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모두가 보게 된다. 그 지점이 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숨을 골랐다. 군인의 잠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했다. 새벽의 공기는 구나 밑창에 스며든 흙냄새와 섞여 묘하게 습기 찼다. 하늘은 여전히 어둠과 빛이 섞인 색이었고 먼 동쪽의 윤곽에서 햇살이 아주 얇게 퍼져나왔다. 기상 나팔이 끝나자 생활관 문이 열리고 장병들이 줄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겹쳐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졸음에 젖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규율대로 움직였다. 그 틀 속에서 개개인의 피로와 생각은 모두 잠시 봉인되었다. 나는 대열 뒤쪽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다.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겪어온 과거의 장면들이 기상 나팔 소리처럼 불쑥불쑥 떠올랐다. 다른 이들은 모르는 그러나 내 뼈와 살에 새겨져 있는 장면들. 이 부대에서 나는 단순히 여군 장교였지만 다른 세계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절의 공기는 여름에도 뜨겁지 않았다. 파병지의 아침 공기는 건조했고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군용 차량 바퀴 사이로 파고들었다. 먼지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늘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목은 늘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자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다. 작은 분대와 소대 단위의 작전을 지휘하며 살아 돌아오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순간들을 겪었다. 파병지의 하늘은 늘 쨍했고 별빛은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나는 병사들의 숨소리, 풀리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얕은 기도까지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밤이 쌓이고 쌓여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다. 내 머릿속에서 특히 지워지지 않는 날이 있었다. 통신이 두절된 작전, 전방에서 예상치 못한 적의 기동. 우리는 포위망 안에 있었다. 무전기의 잡음이 귀를 파고들었고 보고선을 따라 올라갈 길이 없었다. 누군가 당황해 총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덮어 누르며 말했다. 조용히 숨을 고르자. 아직 빠져나갈 길이 있어. 그때 내가 한 말은 사실 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병사들의 눈을 마주한 순간 나는 스스로 믿어야 했다.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졌다. 나는 별빛이 닿지 않는 그늘 속을 보았다. 적의 움직임은 불빛이 아니라 그림자의 방향으로 드러났다.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릴 때 어디서 소리가 메아리 치는지를 읽었다. 적의 위치는 지형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짧게 신호를 보냈다. 오른쪽 사선 낮게 이동. 소대는 그대로 따라왔다. 땅이 바삭거리는 소리, 장비가 서로 부딪히는 금속음, 그리고 빠른 호흡. 그 모든 것이 내 귀 안에서 일종의 리듬을 이루었다. 리듬은 두려움을 제어했다. 우리는 포위망의 틈새로 스며들 듯 빠져나왔다. 적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고 우리는 어둠 속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자 우리는 살아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신뢰가 있었다. 신뢰는 존경보다 무겁다. 존경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 확인된 것이었으니까. 나는 그 무게를 가슴속에 간직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그 무게는 종종 가볍게 무시되곤 했다. 기록은 남았지만 기록만으로는 내 어깨에 남은 무게를 증명할 수 없었다. 이곳, 지금의 부대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몰랐다. 아니,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다. 계급과 성별만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위에 덧칠된 선입견이 모든 걸 결정했다. 여군은 전쟁터에 필요 없다는 말은 내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의 오래된 문화와도 같았다. 나를 향해 뱉어진 말이었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선 모든 여군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귀를 덮쳤다. 국 냄비에 거품 터지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쇳소리, 누군가의 허공에 흩날리는 웃음소리.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줄을 섰다. 식판 위로 흰 쌀밥이 떠지고 국이 따르며 반찬이 나란히 놓였다. 늘 똑같은 구성, 늘 비슷한 온도.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사람들이 은밀히 수군거렸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 사단장이 곧 부임한다는 것. 누군가는 엄격한 지휘관이라 했고 누군가는 인사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한 이름은 알지 못했다. 이름 없는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었다. 나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국물에서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증기는 금세 흩어져 창가 쪽으로 사라졌다. 내 앞에서 국물을 떠먹던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여군이 사단장으로 오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은 늘 그렇듯 흘러가지만 흘러간 말은 다시 돌아와 다른 순간을 바꾼다. 그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돌아왔을 때 나는 수첩을 펼쳤다. 낮에 들은 말, 떠오른 기억, 그리고 오늘의 표정들을 적었다. 파병지에서 내가 어떤 순간을 견뎌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구의 손을 붙잡고 버텼는지. 글씨가 빽빽해질수록 내 안에서 낮의 모욕이 서서히 다른 에너지로 변해갔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더 단단한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무게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파병지에서 보던 별빛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그 별빛을 오래 바라봤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다시 뚜렷해졌다. 며칠 뒤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게시판에 공문이 붙은 것이다. 부임식 일정, 장소, 복장 규정. 그리고 마지막 줄, 새 사단장의 이름. 복도 앞에 몰린 사람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종이를 읽었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얹혀 있었다. 중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결국 똑같을 거다. 여군이 사단장 되는 일은 없어. 그의 말이 다시 공기 속에 풀려나왔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불확실함이었다. 이름은 이미 종이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름이 누구의 얼굴과 연결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의 표정에 스쳐가는 긴장, 중령의 태연한 웃음, 그리고 종이 위에 찍힌 활자. 바람이 게시판을 스쳤고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곧 바람이 방향을 바꿀 것이다. 바람이 바뀌면 사람들의 자세도 바뀐다. 거수 경례는 같은 동작이지만 그 동작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손바닥을 가만히 펴보았다. 굳은 살이 느껴졌다. 굳은 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증거였다. 나는 내일을 기다렸다. 내일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을. 부대 저녁이 정돈된 듯한 긴장 속에 아침이 밝았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정 같았지만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묘한 경직이 배어 있었다. 오늘은 신임 사단장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한 명의 얼굴이 바뀌는 일이 아니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눈빛의 방향이 달라지며 결국 부대의 호흡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강당 앞마당에는 장교들과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계급장이 반짝이며 햇빛을 받았고 차가운 바람이 차례대로 어깨를 훑고 지나갔다. 모두가 신경을 고추세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계산이 오갔다. 새 사단장이 어떤 스타일일지, 자기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끊임없이 흘러다니고 있었다. 중령은 맨 앞줄 가까이 서 있었다. 늘 그렇듯 여유로운 표정, 어깨에 실린 힘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선 장교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사단장이 바뀐다 해도 현장은 똑같아. 위에서 뭘 바꿔보려 해도 결국 우린 늘 하던 대로 움직이지. 그 말에 옆 장교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어딘가 굳은 기색이 묻어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대열의 앞에서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신임 사단장 입장. 순간 강당 안 공기가 뚝 끊어진 듯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출입문으로 향했다. 군홧발 소리가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무게였다. 누가 오는지, 어떤 얼굴인지 그 발소리에 이미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는 군복 차림의 인물이 들어섰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 어제 식당에서 모욕을 참아내던, 회의실에서 전략을 무시당하던 바로 그 대위였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어깨에는 사단장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계급장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권력과 지휘, 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상징이었다. 정렬에 서 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갔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였다. 중령의 표정만큼은 특별했다.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고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금세 억지로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감춰지지 않는 충격과 당혹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대열 앞에 서서 차분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의 침묵이 오늘의 무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를 맡게 된 사단장이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소개를 한 것뿐인데도 사람들의 호흡과 심장이 동시에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중령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그러나 그 눈길은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길이 아니었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하며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거수경례. 어제 식판을 치며 던졌던 모욕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금 남은 건 규율에 따른 절대적 복종의 자세였다. 손끝이 모자챙에 닿는 순간 그의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 경례를 받아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어제의 모욕, 어제의 무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오늘의 순간. 대열에 선 사람들 모두가 그 침묵을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단호함이었다. 뒤편에 서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어제까지 익숙했던 위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군대에서 계급은 절대적이라 했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잊는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절대성을 다시 확인했다. 여군은 전쟁터에 필요 없다던 말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 사단장으로 서 있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 말의 반박이었다. 그녀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짧게 말했다. 이 부대는 오늘부터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기준은 단 하나다. 능력. 말끝이 단호하게 끊겼다. 그 단어 하나가 공기 속에 남아 부대 전체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했다. 사람들은 침묵한 채 경례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두려움, 존경,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변화의 기운. 강당에 모인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중령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경례를 마쳤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어제까지 자신이 던졌던 말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단순히 개인적인 치욕이 아니라 군 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 파도 앞에서 그는 작아졌고 그의 어깨 위에 있던 힘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짧고 차갑게 울린 목소리가 강당을 가르며 퍼졌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동의였고 복종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당을 빠져나오는 순간 공기는 서늘하게 굳어 있었다. 대열이 흩어지면서 장교들은 제각각의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것마저도 지나치게 또렷해 보였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의로 말수를 줄이고 있었다.
방금 전 강당에서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군은 전쟁터에 필요 없다고 말하던 장교가 이제는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해야만 하는 상황. 그 충돌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이 부대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낯선 파문이었다. 사단장실 문은 막 들어선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낡은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많은 장교들이 오가며 붙잡았던 손길이 쇠 표면을 반질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그 문 앞에 멈춰섰다. 문 뒤에는 이제 그녀가 지휘해야 할 수많은 과제와 해결해야 할 갈등과 그리고 아직도 숨은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자 안쪽의 공기는 다른 세상처럼 차분했다. 짙은 갈색 책상, 벽에 걸린 군사지도, 구석에 놓인 깃발,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 모든 것이 엄숙했지만 동시에 낡은 기운이 배어 있었다. 이 공간은 오래도록 같은 방식으로 지휘를 이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그 습관을 바꿔야 했다. 첫 지휘 회의는 바로 이어졌다. 회의실 안에는 주요 보직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서들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음이 귀에 밟혔고 한 장교의 안경에 반사된 빛이 번쩍거리며 긴장을 더했다. 모두가 차렷 자세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의자의 삐걱거림마저 크게 들렸다. 한순간 사람들의 숨결이 모두 끊어진 듯 느껴졌다. 앞으로 이 부대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낮고 단호했으며 불필요한 수식은 없었다. 능력 있는 자는 쓰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물러납니다. 계급, 성별, 관습.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장교들의 시선이 서로를 스쳤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중령의 표정은 눈에 띄게 경직됐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감춰지지 않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보고가 시작되었다. 작전과 훈련, 보급 상황, 병력 관리. 하나씩 보고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이 수치는 언제 기준입니까? 실제 현장 검증은 했습니까? 통신망의 보안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장교들은 능숙하게 대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이들은 말끝이 흐려졌다. 그들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그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보고가 불완전합니다. 다음 회의 전까지 보완하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차별도 없었다. 잘한 자는 칭찬을 받았고 못한 자는 지적을 받았다. 그 기준은 명확했다. 중령의 차례가 되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모두가 그의 보고를 기다렸다. 그는 평소와 같은 태도로 문서를 펼쳤다. 그러나 목소리는 어딘가 건조했고 말끝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보고를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물었다. 이 수치는 직접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순간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 짧은 공백을 느꼈다. 그리고 중령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추측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추측을 보고라 부르지 마십시오. 군의 보고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전체에 날카롭게 울렸다.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차렷 자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자리를 떴다. 복도에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속삭임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기준이 달라졌어. 저런 지휘관은 처음이야. 그러나 그 속삭임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불안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부대의 공기는 바뀌고 있었다. 중령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주위를 둘러봤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고 시선은 사단장실을 향했다. 그는 결국 담배를 꺼내지 못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다. 발소리가 땅을 두드리며 하나의 거대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모욕이 오늘의 힘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 힘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것이었다. 필요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확인하듯 굳게 손을 쥐었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다. 문이 열리고 중령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표정에서는 더 이상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곧은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했다. 사단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나 비웃음은 없었다. 오직 복종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경례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 순간 부대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운동장의 발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땅을 울리는 그 소리는 단순한 구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다. 부대는 이미 다른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부대는 아직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단단한 긴장 속에 감싸여 있었다. 신임 사단장이 부임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공기의 무게는 여전히 낯설었다. 병사들의 발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으나 그 속도와 호흡에는 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명령이 떨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긴장을 조율하는 모습. 그것은 새로운 지휘 체계가 이미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단장실의 불은 이른 새벽부터 켜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와 보고서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연필 끝이 지도 위의 선을 따라가며 멈췄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규모 작전 시뮬레이션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은 사납게 몰아쳤지만 그 바람 속에 맑은 감각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은 분명한 결론이 내려질 날이었다. 회의실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겹겹이 쌓였고 장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묻어났다. 모두가 차례를 기다리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목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입장하자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그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지며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묵묵히 경례를 받아내고 자리에 앉았다.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작전 검토가 시작되었다. 각 부대의 상황과 대비책이 보고되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한치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다. 병력 투입 시 예상되는 사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수치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추정입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2차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더 단단히 가다듬었다. 잘 준비된 장교들은 차분히 답했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다. 마침내 중령의 차례가 왔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평소보다 느리게 문서를 펼쳤다.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말끝마다 긴장이 배어나왔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의 권위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보고를 마무리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졌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에 사용된 시뮬레이션은 언제 검증된 겁니까?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문서를 넘기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다른 장교들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중령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 부대 자료를 기반으로 그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가 단호하게 끊었기 때문이다. 보고는 추측이 아닙니다. 특히 지휘관의 보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장병들에게 의지하려 한다면 최소한 그들의 생명을 숫자가 아니라 사실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뚜렷하게 꽂혔다. 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는 오직 한마디만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씩 풀렸지만 그 풀림은 해방이 아니라 압도였다. 모두가 느꼈다. 이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자 장교들은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속삭임이 흘렀다. 이제는 진짜 능력 없이는 못 버틴다. 사단장이 여군이라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저 기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아. 그 속삭임 속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군대의 위계는 그대로였지만 그 위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다. 사단장실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발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일렁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군대에 필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었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온 이는 다시 중령이었다. 그는 어제와 달리 더 정중한 자세를 취했다. 얼굴에는 억눌린 체념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군복의 주름을 한번 고쳐잡고 단호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사단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어제의 비웃음은 없었다. 오직 군인의 복종과 두려움만 있었다. 그녀는 그 경례를 묵묵히 받아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창밖의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병사들의 발자국이 땅을 단단히 울리며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새로운 질서를 딛고 걷는 소리였다. 어제까지는 모욕의 말이 공기를 지배했지만 오늘은 그 말 대신 발소리가 군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생각했다. 오늘의 순간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모욕은 이미 무너졌고 능력이 질서가 되었다. 이제 이 부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여군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이미 철저히 무너졌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실이 채웠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존경을 배우고 있었고 그녀는 그 위에서 부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군대는 바뀌었다. 오늘 그 발소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던 날 부대는 또 다른 소문으로 술렁였다. 인근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공개된 다른 군 부대의 영상 때문이었다. 어느 부대는 신임 지휘관이 취임하자마자 보여주기식 훈련을 연출했고 또 다른 부대는 화려한 행사와 장병 동원으로 외형적인 위용을 과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지휘관이 연설을 하고 장병들이 구호를 외쳤지만 그 표정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 영상을 본 이들은 다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저 안에는 바뀐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조차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마치 화려한 연극이 진짜 전쟁인 것처럼 소비되는 세상이었다. 그와 비교해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그녀가 취임하고 난 뒤 보여주기식 구호는 사라졌다. 대신 병사들의 발소리와 훈련장의 구령이 진짜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구호를 외칠 때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 하나하나는 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바뀐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중령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중심이라고 믿었다.
병사들은 그의 눈치를 보고 장교들은 그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장교들은 서둘러 그녀에게 보고를 준비했고 병사들은 그녀의 원칙을 지키려 애썼다. 자신이 던진 말은 점점 과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그녀의 목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물고도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군용 트럭 옆에 서 있었다. 불씨가 붙지 않는 담배처럼 그의 권위도 바람 앞에서 타오르지 못했다. 사단장실에는 외부에서 온 평가단이 도착해 있었다. 다른 부대들과 달리 이 부대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평가단은 냉정한 눈으로 병사들의 동작, 훈련 태도, 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그녀는 그 옆에서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을 흘렸지만 대부분은 이미 익숙한 듯 움직였다. 보여주기식 준비가 없었음에도 병사들의 훈련은 자연스럽게 단단했다. 평가단의 한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군대가 달라졌군요.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을 택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 말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군은 현실을 지켜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훈련은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은 깊었다. 다른 부대들과 비교한 보고서는 빠르게 작성되었다. 경쟁 영상 속 화려한 퍼포먼스와 이 부대의 변화가 나란히 기록되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개선안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째, 불필요한 거칠애를 모두 제거할 것. 둘째,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제도화할 것. 셋째, 성별이나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로 평가 기준을 통일할 것. 이 세 가지가 향후 모든 부대에 적용된다면 군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단은 결론을 내렸다. 저녁 무렵 부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고요해졌다. 사단장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길게 비쳤다. 붉은 빛이 운동장에 드리워져 병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다른 부대들이 여전히 겉모습에 집착하는 동안 자신이 이끄는 부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다. 언젠가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을 것이다. 중령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인정해야 했다. 여군은 전쟁터에 필요 없다던 자신의 말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장교들 사이에서도 그 말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지금의 질서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필요 없다고 했던 건 결국 나였구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운동장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부대는 밤의 정적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정적이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숨결이 그 속에 깃들어 있었다. 병사들의 발소리, 장교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결심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군대는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은 어쩌면 병사들이 아니라 어제의 권위에 기댔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였고 그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우는 듯 울렸다. 깃발의 물결 속에서 그녀는 확신했다. 오늘까지의 싸움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저항이 기다리겠지만 이미 첫걸음은 내디뎌졌다. 모욕은 무너졌고 능력이 질서가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군대가 지켜야 할 진짜 경쟁력이었다. 새벽이 오면 또다시 발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 발소리는 단순한 훈련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행진의 북소리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녀가 서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속으로 불만을 품겠지만 그 불만조차도 결국 능력 앞에서는 사라지리라. 군대의 미래는 이미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